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글리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금은 어때요? 건강해 보이나요? 네. 저는 10년 전에는 정말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혹시 암 환자였냐고 저한테 물어보기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몸무게가 12kg 정도가 적었습니다. 아, 믿기지가 않으시죠? 정말 앙상했습니다. 제가 키가 1m 68이거든요. 조금 크죠. 근데 이게 그때 진짜 최대치를 나갈 때가 45kg였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에 한 두 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게 다 제 증상입니다. 사실 조금 빠진 것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놀랄까봐. 10년 전에 제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10번 먹으면 10번이 체했습니다. 10번 먹으면 10번 배에 탈이 나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먹는 게 싫은 걸 넘어서서 먹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또 1년에 한 두어 달 정도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그 와중에 먹은 걸 또 내려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화제와 진통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정말 소화제를 제가 액상 소화제 있죠. 제가 선호하는 소화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베란다에 쌓아놨어요. 심지어 신혼여행 갈 때 캐리어에 짐 실을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화제였어요. 그래서 액상이고 유리병이잖아요. 에어롤지죠, 뽁뽁이. 그걸 한 병 한 병 정성스럽게 싸서 제가 가지고 갔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쯤 되면 두통도 심합니다. 근데 편두통이 정말 어느 정도냐면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편두통이 심각했어요. 그 정도였고, 이쯤 되면 어떻게 되면 짐작이 가시죠? 일상이. 삶의 질은 거의 없어요. 정말 정신력으로, 전문용어로 깡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늘 피곤했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잘 못 먹어요. 머리 아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죠. 근데 이 와중에 혈압이 또 낮아요. 혈압이 낮아요. 늘 메스꺼워요. 헛구역질을 달고 살아요. 어지러워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이게 어떻나요? 증상이 내부적인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겉은 또 앙상하지만 멀쩡하다는 겁니다. 어디 부러졌거나 뭐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디 젊었는데 정말 할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극심한 비염이 있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품을 먹은 이후로는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인공 눈물도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통제, 그리고 항생제, 해열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굉장히 상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상비약이 아니고 늘 일상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그 중에 아토피랑 지루성 피부염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아토피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부산대학병원 앞에 가야지만 그 대학병원 약국 근처에만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정도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도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출산을 아이를 2명을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이 점점점 저하되는 거예요. 거의 못 일어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자꾸 쇼크가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45kg밖에 안 나갔댔죠. 당뇨가 온 거예요. 이거 실화임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앙상한데 무슨 당뇨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짚어 보면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10%가 당뇨 환자가 된다는 그 전문의의 그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게 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의학에서 0.0001의 확률이라도 나한테 적용이 되면 100%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삶의 질을 사실 굉장히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우울감도 굉장히 컸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자가 면역이 찾아오십니다. 자가 면역은 본인이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나를 공격한다.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죠. 그거를 매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세포니까 내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면역의 오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못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체온 조절도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지만 저는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기 전에, 메나텍을 만나기 10년 전에 여름에 난방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 정도로. 그쵸?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있었더니 바로 글리칸이라고 불리는 글리코 영양소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혈액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에게 영양을 주는 그 길은 통로는 뭐다? 혈관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지표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출 텐데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순환이 잘 돼서 피는 공급이 돼요. 구석구석 되는데 만약에 이 혈액 속에 나의 피 안에 영양소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차트가 시작이자 결론인 차트입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이라고 하면 이제 내 혈액에 영양이 가득 담겨가지고 말초까지 다 모든 세포에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혈액 양도 중요하고요. 간질액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70% 정도가 수분이잖아요. 우리 몸이 사실 무게의 대부분이 혈액 양입니다. 혈액의 무게인 거죠. 이런 부분인데 혈액에서 이제 물이 차지하는 세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맞죠. 이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몸에 필수한 영양소, 즉 글리코 영양소인 글리칸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떠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면 예전에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연배가. 보시면 예전에 이런 말이 요즘에도 있는데 보양식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몸을 보신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삼계탕도 먹고 좀 심하면 녹용도 먹고 막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먹으면 다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서 내가 준 음식들이 영양소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로 세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잘 만드느냐. 그 다음에 만들고 나면 대사산물이 남겠죠. 노폐물을 밖으로 잘 배출하느냐. 이거는 사실 각각의 역할과 능력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다? 먹기만 하면 다 내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어때요? 어떤 분들은 인삼을 먹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먹은 티가 전혀 안 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게 바로 글리코폼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글리코폼이라는 구조물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 글리카닌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자, 이 세포 표면입니다. 세포 표면에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식화시켰습니다. 하나하나 단당히 다당체로 엮여서 이런저런 구조물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서 세포 내에서, 우리 인체 내에서 엄청나게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밝혀낸 겁니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92년도에, 94년도에, 96년도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포 표면에 이 글리칸의 역할과 기능을 증명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95년도에 이듬해에 실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99년도, 92년도도, 94년도도, 99년도도 그
글리칸에 대한 그 글리코믹스 당질학이 굉장히 이슈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노벨 생리의학상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먹은 음식이 정확하게 내 세포에 전달되느냐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소죠.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보내야 돼요. 그럼 배송동 사장님이 정주현 사장님한테 귀한 뭐 재료가 있어.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주소를 딱 찍어서 택배가 정확하게 제 시간에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소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전달도 잘 안 되고, 즉 내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그게 이상한 곳에 가서 잘못 쓰여지면 우리의 면역에 오류도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다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혈액순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게 앞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뒷면입니다. 보이시죠? 엉덩이 근육들. 예,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게 다 그 혈관과 근육을 표시한 그 사진이에요. 보시면 우리는 대략 한 640개 정도의 골격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가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320개, 뒤에 320개에서 64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0이 넘어가면 50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젊은 날에 살았던 탓에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근데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 어깨도 사실 아픕니다. 네, 아프게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 근육을 지탱하는 게 왼쪽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어디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골격의 근육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느끼는 증상은 어깨일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도 함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아프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가는 거죠. 보일러 관이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이, 그쵸? 안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가도 그 안에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인 영양소가 없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서 제 스토리를 소개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정말 다양하게 엄청나게 삶의 질을 저하하는 그 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이 다 돼서 10년 전에 40이 정도가 됐을 때 그 자가면역과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 어때요? 아무 이상 뭐 그냥 원인 불명 상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요망, 이렇게 나오지 확실한 원인을 안 줬었어요. 되게 답답해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든데 정확한 원인을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전체 혈관을 100%로 봤을 때 1%만 큰 동맥이에요. 정맥. 1%만 큰 혈관이고요. 나머지 9%는 굉장히 실처럼 가는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99%의 혈관인 모세혈관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MRI를 찍어도 이것만 나타납니다. 1%의 정말 큰 데미지를 입었을 때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답답해서 교수님 대학병원 찾아가면 왜 이런가요? 저는 왜 그런가요? 하시면 조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되죠. 이때까지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어지럼증도 심하고 두통도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제가 정말 무서운 표현이지만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의 두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뇌 MRI라는 걸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여기 보이죠? 흰색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조영제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흰색으로 먹는 건. 그러면 여기 진짜 미세한 이런 혈관들은 MRI 이상이 안 나타나요. 이 99%의 혈관은 안 나타납니다. 1%의
큰 혈관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미지가 있으면 사실은 뇌졸중이나 뇌경색 오는 거거든요. 뇌출 꽈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 큰 혈관의 1%의 문제가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태. 근데 이때 미병일 때 저희는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으로 밝힐 수가 없다는 아직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예요. 위 벽에 보시면 이렇게 딱 이제 내시경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위벽 세포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근육도 보이고 하죠. 여기 보시면 큰 혈관만 보이지 당연히 위도 미세한 혈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되게 위가 안 좋고 힘들고 염증이 잘 생겨도 어때요? 그냥 그럴 수 있다. 2, 3일 지켜보자. 약 먹자 하지? 내가 위에 폴립이 생겨도 어때요? 정확한 원인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99%인 미세한 혈관, 모세한 혈관을 아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99%의 모세혈관들이 있는데도 이게 장의 상피세포처럼 이렇게 위가 헐고 힘들어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거는 장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렇죠? 파란색은 정맥이고 빨간색은 동맥입니다. 근데 큰 혈관은 1%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연도 운동을 하니까 소화도 되고 배변 활동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장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99%는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등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목의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다리 종아리 근육이나 많은 부분들이 하는데 이 대부분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혈액순환을 제대로 올바르게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당사슬이라는 글리코폼입니다. 어깨 많이 아프시죠? 손도 저리시죠? 이런 부분이 다 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움직여도 되나요? 우리 혈관을 타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세포가 누구다? 적혈구입니다. 이렇게 혈구가 빨간 애들. 이렇게 혈구가 흰 백혈구는 면역세포고 혈구가 빨간 애는 적혈구죠. 적혈구가 내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타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적혈구가 8마이크로예요. 굉장히 마이크로합니다. 근데 우리의 혈관이 6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혈관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엠브로토스 면역수 많이 드시잖아요. 드실 때 임팩트 플러스 굉장히 조금 메가로 내가 저리거나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어지럽거나 이럴 때 운동할 때만 자꾸 임팩트를 지구력 이럴 때만 쓰지 마시고 이 임팩트 플러스에 있는 그런 포뮬러들이 산소를 굉장히 잘 전달하게 해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단위그램당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많아야 내가 적혈구가 잘 혈액안으로 이렇게 몸을 요렇게 접어서 잘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퓨어나 파이토클렌즈 이런 거에 면역수에 집중하잖아요. 엠브로토스랑 만나포레. 임팩트도 한 포씩 추가해 보세요. 굉장히 내가 빨리 속효성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적혈구가 잘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저산소증이 오면 사실 어때요? 암세포는 저산소 상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한테는 숨이 헐떡이게 운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림프 순환이 되는 정도로만 하시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도 공급이 안 되지만 영양도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은 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질병이라는 형태로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대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상담할 때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은 되게 세포는 촉촉하고 말캉말캉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생등심처럼 생등심 굽기 전에 되게 촉촉하고 수분도 많고 탱글탱글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된다. 수분 보유력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포가 되는 겁니다.
육포. 그러면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문진을 해보거나 저희 그룹은 이제 TLP라는 컨텐츠로 체크리스트를 하고 인바디를 재고 이렇게 하잖아요. 혈액 검사하지 않아도 딱 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 상담할 때 사장님들 눈여겨 한번 보세요. 자기 몸을 자꾸 만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20, 30대에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도. 40, 50대 선배들 보면 그렇게 본인이 만지고 있어요. 이해를 안 돼. 지금은 50대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몸이 아픈 겁니다. 저린 겁니다. 통증이 있어요.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자기 몸을 자기가 많이 만진다. 이런 분들 몸이 내 혈관이 거의 육포처럼 말라가고 있다. 근육이 수분이 없고 육포처럼 말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엠브로토스인 면역수를 드셔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찌든 때는 물에 불려서 애벌 빨래하고 봄 빨래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일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너무 맑은 생수를 많이 마시는 분은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은 9%의 염도를 가져야 해요. 그렇게 맑은 맹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액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짭짤하게 이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자 보시면 약간 끈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생수는 이런 칼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거든요. 나트륨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은 물을 하루에 4리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혹시 갈증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물을 먹고 나면 자꾸 갈증이 더 온다는 거예요.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그 9%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맹물이 많이 들어오면 자꾸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능을 줘야 돼요. 면역수를 계속해서 연하게라도 계속 달고 사는 느낌으로 육포의 몸에 가깝다면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서히 적셔줘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수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몸에도 작은 물 탱크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피부는 히알루론산이라고 불리는 수분 저장 탱크이고요. 우리가 층 이런 걸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물이랑 단백질이랑 엠브로토스라는 글리코 영양소가 3개가 다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물만 많이 준다고 우리 세포가 이 물을 다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거는 내 몸의 혈액순환을 정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탈수를 일으킨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선풍기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 피부에 직접 쬐면 혈관이 굉장히 수축합니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방해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짧게 입죠. 크롭탑 같은 거 입고 올여름에 보니까 연령대에 거의 상관없이 이렇게 약간씩 스킨이 보이잖아요. 예, 자신감이 있는 건 좋으나 내 세포는 싫어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생수는 염분과 칼륨이 없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나트륨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 이게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맹물이 들어오면 내가 염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염도를 맞추는 나머지는 내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소변은 좀 이렇게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해요. 긴장하면 가고 이런 것도 당연한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인 경우고 신장,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정말 극도의 저염식을 해야 돼요. 총 칼륨량도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약간씩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조금씩 드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매스컴들은 굉장히 치우쳐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딱 그 집중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물이 안 좋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오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보통 드시라고 하는 거는 콩나물, 맑은 콩나물국이나 심심하게 간이 된 뭐 황태국이나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라면, 짬뽕, 우동을 싫어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엠브로토스를 먹어도. 그렇죠? 근데 예전처럼 쫙쫙 당기지는 않아요. 짬뽕을 드시는데 원샷 하시는 분 완뽕이라고 하던데 요즘에 한 그릇을 완전히 다 국물이 이렇게 원샷 이렇게 딱 안 떨어 이렇게 드시면 콩나물국 20그릇 드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동 맛있죠? 우동의 계절이 왔죠? 우동을 이렇게 쭉 원샷 한다. 우동 국물을 어때요? 콩나물국 16그릇 마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면 국물 먹어도 MSG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가죠. 드시면 콩나물국 10그릇 드시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짬뽕보다 좀 낫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심심한 거 드셔야 된다라는 것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해도 되셨고 인정도 되셨고 굉장히 현실 점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순환은 됐어요. 혈액이 공급은 돼요. 근데 공급이 됐는데 사람이 택배 기사가 왔는데 택배 물건을 안 들고 오면 뭐하러 왔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포가 물어봅니다. 안에 영양소들은 어떻겠노? 그 중에 글리코 영양소부터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포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입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지 말고 내 세포가 원하는 음식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포 단위의 건강을 이제 찾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장기를 이루고 피부가 입혀지면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세포는 이랬습니다. 광학현미경으로 볼 때. 근데 현재의 전자현미경으로 25만 배 이상 세포를 확대해서 보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이 사슬의 형태로 있는 당사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세포의 사진입니다. 이게 백혈구의 사람의 실제 세포의 사진이에요. 빼곡하게 밤송이처럼 이렇게 덮여 있죠. 이게 하나하나 단당이 다당의 형태로 글리코폼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차트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 세포가 이렇게 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니 있습니다. 그래서 명결말리나 EBS나 이런 데서 당사슬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 그 백혈구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빼곡하게 보이죠.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대화를 한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충족한다는데 정말 엠브로토스가 8가지를 다 성분을 담고 있나 이런 생각 저만 했어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메나테크는 R&D를 보유하고 있고 5천만 불 이상 누적 투자를 한 회사답게 이 안에 8가지 글리칸이 들어있는지 그게 정말 다당체가 표시된 라벨만큼 그 양을 지키는지를 다 정품 그 질량 이런 성분 분석기를 R&D에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에 보시면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라고 안 적혀 있고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신탄검, 가티검, 트라간가스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 검류에 8가지 다당체가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세포 표면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대생이 배우는 교과서에 전공 필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몇 학번부터? 96학번부터. 왜냐하면 94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받고 95년도에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지에 실리고 96년도에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표면에 우리가 정말 생화학적으로 최대치의 컨디션과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려면 세포 표면에 10만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나는 1년에 한 번도 감기가 걸릴똥 말똥이야. 난 한 번도 거의 아픈 기억이 없어. 이런 분들도 세포 표면에 이런 글리코폼이 3, 4만 개밖에 없대요. 근데 나는 아야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죠. 힘드신 분들은 1, 2만 개 이하로 저하되어 있다. 내 몸속에 내 체내에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하고 한두 개라도 빠지면 이런 글리코폼이라는 당사슬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고,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면 내 몸은 질병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 이럴 때부터 기능의학을 하는 뉴트리 닥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도 많거든요. 신영수 원장님과 강남 성모병원에 기능의학을 하는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많이 갔었어요. 갔을 때 그 차트입니다. 기능의학은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은 굉장히 과가 많잖아요. 내과도 대학병원 가면 20개가 넘는 과들이 있죠.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일반내과, 뭐 순환기내과 많잖아요. 근데 너무 부분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아까 골격근도 640개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몸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는 기능을 하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루트 케어를 하는 기능의학에 의지를 가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의학을 하지 않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만 기능의학을 공부하시고 적용하시고 글리코 영양소를 원내에서도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처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예전에는 유전이 굉장히 강력했었잖아요. 유전이 거의 80~90%. 근데 보시면 유전자의 역할은 발현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현대의 건강의 척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경이 그 역할을 대부분 지배한다는 거죠. 이 환경은 환경 호르몬이나 오염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장 이 환경의 요인 중에 가장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식이 습관이었어요. 뭘 먹느냐? 내가 먹는 게 곧 혈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이 정말 원하는 거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여기서 학회를 하는데 유전자가 태어날 때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환경을 잘 구축해주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딱 스트레스 받치면 어때요? 네, 그렇죠, 사장님. 소화가 안 됩니다. 배송동사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홀이 낭창하시거든요. 이런 날씬군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일단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요. 네, 이런 분들을 전문용어로 예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좀 폭신폭신한 족들은 약간 통통한 실루엣을 가져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폭식을 하게 됩니다. 예, 1인분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스트레스가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디스트레스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뭘 잘 몰라서 스트레스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맞는 거죠. 갈 길이 먼 관계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 기능의학에서 세포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다? 영양소가 없는 스트레스래요. 여기 보시면 뉴트리셔널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왔는데, 즉 택배 기사가 내 앞에 왔는데 어때요?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그러니 세포가 엄청나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띵동해서 열어줬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음식 시켰는데 기사만 오고 음식이 안 왔어요. 1시간 동안. 표정이 격하게 공감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리코폼은 세포 안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 엄청난 우리 몸에 데미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거고요. 현대의학이 크게 질병 코드가 2만 가지가 있대요. 질병 코드가. 그 중에서 큰 카테고리는 7개의 그룹핑을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안티옥시던트,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 AO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뮤노, 면역에 관련된 것, 항염 반응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럭키것, 그 장누수, 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소에 관한 부분들, 톡신들. 그 다음에 여기는 신경계에 의한 스트레스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좌지우지가 잘 안 돼요.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 같은 이렇게 데미지 입는 거 있잖아요. 스트럭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식이 습관을 바꿈으로써 식이 습관을 바꾸고 올바르게 바꾸고 글리코 영양소를 꾸준히 드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디스트레스만 가지 유스트레스는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이 계속해서 7년, 8년째 계속 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자료에 보면 마인드 바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세포 표면에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거 당사슬 보셨죠? 그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슬이 부착되는 세포 표면에 이렇게 부착되는 과정을 심플하게 5개의 단계로 설명한 차트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엠브로토스를 드실 때 만나폴이라는 검정색 통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당사슬을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화가 일어날 때 당사슬을 만들 때 어때요? 만노즈가 많아야지만 빨리빨리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출발이 된대요. 만노즈가 내 몸속에 잘 없으면 부족하면 당사슬을 만드는 시작을 잘 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중에 1가지를 드셔야 되면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드셔야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빠른 회복 완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만나폴을 추가해서 드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꾸준히 드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세포 표면에 당사슬을 10만 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당사슬, 글리코폼이 하는 역할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인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적군이고 아군이면 어떻게? 적군은 무찌르고 아군은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을 하고요. 3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면역을 할 때 저기 있다, 적군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쪽에 더 많네. 이런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세포들이 하는 의사소통을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세포들이 하는 가장 많은 대화가 면역에 관련된 대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하고 면역하고 세포 간의 대화를 하는 그 매개체가 뭐다? 당이 사슬로 이루어진 당사슬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포를 정말 내가 지금 데미지가 입어져 있지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제 강의에 집중하시면 오늘 그 답을 정말 명쾌하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세포들은 생애 주기가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 며칠 살아라, 몇 달 살아라, 몇 년을 살아라는 생애 주기가 딱 수명이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때가 됐을 때 세포가 죽는 세포가 자연 사멸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연 사멸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돼요? 당사슬이 관여합니다. 자연 사멸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15년, 20년이 걸리지만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굉장한 데미지를 입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줄기세포를 통해서 끝없는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는데 줄기세포도 세포잖아요. 당사슬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엠브로토스가 당사슬을 많이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당사슬을 잘못 만든 당사슬을 오류를 교정하기도 하지만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만노즈, 엠브로토스 라이프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줄기세포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줄기세포의 파워가 떨어지면 재생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이런 말 하죠. 저는 꾸준히 잘 먹고 있는데 굉장히 회복이 느립니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만나포를 좀 더 많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인 영양소, 아까 택배 기사가 왔을 때 물건을 가져가야 되죠. 그 물건이 자 보시면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8가지 글리코 뉴트리션이고 이 글리칸이
어디에 중요하다? 세포가 면역에 관련된 생체 정보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다른 영양소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 8가지만을 한 통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면역 탄수화물 글리칸의 총 합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울트라 보수적인 집단이 어디다? 미국의 NAS라는 미국 국립과학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고 대통령의 의학과학의 자문기관이기도 하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200여 명의 위원들,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여 분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요. 여기서 미래의 우리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100세, 120세를 사는 그 로드맵이 뭐냐면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환, 중요한 몇 가지 질환이 아니라 인체가 가지는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여기 이 전문을 발표한 로드맵 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립과학원이 줄기세포와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를 빼고는 어떻게 돼요? 글리코믹스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딱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공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이유는 뭐다?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글리코믹스, 글리코사이언스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글로벌하게 전망이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챕터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인간에 대한 건강,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 단위의 에너지, 재료과학 이런 거에 대한 게 바로 글리코폼 당사슬이 관여한다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이 글리코믹스 당생물학이 우리 미래의 여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건강, 에너지 이런 부분들 앞서 여기에 말씀드린 것들, 재료 부분, 머티리얼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췌한 자료, 그 NSA 자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게놈이에요. 요렇게 다이아몬드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 게놈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 그쵸? 유전체. 이 연구만큼이나 가장 우리가 활발하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어떻게 되냐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글리칸에 대한 연구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과학계, 의학계의 지난 100년간 가장 이슈가 글리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질환이 당사슬이 관여한다는 걸 NAS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전체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가 당사슬에 있다고 뉴천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기 때문에 당사슬로 덮여 있습니다. 이명 환자들 요즘에 많죠. 귀세포에 당사슬이 부족해서 그래요. 클린을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유지식을 해주면 그게 진짜 말끔히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저도 이명 환자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암 표지자 검사 같은 거 요즘에 합니다. 조금 비싼 검사에서도 하고요. 요즘에는 1차 병원, 신영순 원장님이나 이런 1차 병원 기능의학 하는 병원에 가면 이 암 표지자 검사도 사실은 50만 원씩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몇만 원대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장암을 검사할 수 있는 암 표지자는 CA 검사라는 게 있고요. CA125 이거 보시면 1, 2, 5 이거는 난소암이 발생하면 이렇게 당사슬이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립선 안으면 PSA. 이게 다 당사슬의 구조물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을 보고 모양이 변형되면 암이라고 이제 캐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 특이 항원이거든요. 이게 바로 당사슬, 당단백질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슬을 구성하는 8가지 글리칸이 있었잖아요. 글리코 영양소가. 이 중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만노즈입니다. 그래서 내 당사슬이라는 구조물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필요한 8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다? 만노즈라고 불리는 만나폴입니다.
그래서 콩팥도, 뇌도, 간도, 폐도 다 보시면 이게 분자 구조거든요. 우리 세포에. 그래서 의대 교과서에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개정판이 나옵니다. 단당류를 외부에서 보충해 줄 수만 있으면 보충해 주는 게 확실히 유익하다. 그러면 현실 점검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는 정말 집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밖에 음식 잘 안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 만나시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집밥만 먹어도 내가 콩을, 유전자 변형 콩을 쓰지 않고 메주를 띄워서 간장을 빼서, 고추를 햇볕에 태양초로 말려서 이러지 않은 한은 우리는 밥만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세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왔어? 물건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저기 보시면 미국의 대체의학의 협회장을 지냈고 지금 우리 G샵의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이신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이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을 냈죠. 제가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잃어버린 영양소가 당 영양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는 잃어버린 영양소라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식탁에 분명히 식단에 내가 먹는 거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만 많이 식사에서 섭취하게 되고 우리는 전곡류를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식사에서 잃어버린 영양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증하는 거죠. 농약 안 치면 수확을 할 수 없고 비료 안 주면 성장 촉진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고 특히 이렇게 완전히 익어야지만 따지 않고 비닐하우스 작황물이 90%를 넘고 또 오래 저장해야 된다 편리함 때문에 가공식품 특히 캔에 통조림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이게 우리를 유해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만 잘 먹으면 되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차트예요. 보시면 1950년대까지는 요렇게 당근 하나, 시금치, 나물 조금, 그 다음에 귤 하나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족됐어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귤은 20개씩 먹을 수 있지만 매일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금치 19단, 시금치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불가능하다. 식사로 건강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당근 10개씩 못 먹는다. 말도 당근을 하루에 10개씩 먹진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을 빼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어느 날 일시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도 먹고 꾸준히도 드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 뉴트리언트는 당사슬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 당사슬은 글리칸이라고 불리는 8가지 글리코 영양소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도 이 집은 균열이 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임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40대 여성이고 이게 보시면 다리예요. 앞면. 악성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염도 있었고 만성 피로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하라는 치료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나테크 말고 A사, H사, M사 엄청나게 많은 뉴트리션도 드셨었어요. 근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보시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클린을 하면서 그 엠프리존과 펌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는 이제 만나포를 파일럿 런칭을 할 때라서 만나포를 좀 귀할 때라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그 엠프리존과 펌에 섞었습니다. 섞어서 만들어서 유리볼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고 계속해서 먹고 바르고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게 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내가 살 각오를 하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2개월 후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드릴게요, 이거를. 그래서 완전히 중단하고, 근데 이게 등이거든요. 등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심한 등의 염증 반응들. 근데 클린을 하고 계속 발라줬더니 이렇게 많이 완화됐죠. 일단 덜 가려우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2개월 후에 굉장히 좋아졌죠. 표식은 나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부염만 좋아진 게 아니고 감출 수 없었던 게 뭐냐면 피부는 사실은 내가 좀 긁어야 되긴 하지만 가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성 피로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몸의 극심한 통증은 가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 만성 피로가 왔을까요? 밤새 긁느냐고 못 자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양말을 끼고 고무 장갑을 고무 밴드로 묶고 해도 본능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아토피가 있어서 이걸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다 던져버리고 없어요. 손톱 밑에 피가 흥건해요. 박박 긁었다는 거죠. 낮 동안 많이 참았기 때문에 저도 매일 이렇게 막 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가려우니까. 낮에는 긁지 못하는데 밤에는 긁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계속 꾸준히 드셨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부 질환자를 만나면 어떤 약속을 받아야 되냐면 많이 드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드세요. 저한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조금 이렇게 지혜로운 접근이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메나테크가 미국 본사가 8년간 75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제 사람의 임상을 한 데이터가 여기에 빼곡히 있습니다. 왜 7만 5천 명도 아니고 7천 명도 하기가 어려운 타이레놀도 3상 실험을 1,000명밖에 못했거든요. 근데도 75만 명을 할 수 있었냐면 이게 푸드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식물 내재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다음번에 강의를 통해서 이 프로신딩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할게요. 난소암, 유방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이 들어가서 회복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임상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드시면 돼요. 꾸준히 드시면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 75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특허를 다 받은 거예요. 메나테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단 부위의 통증을 제거하고 말초혈관의 순환, 완전한 회복을 이룬다라고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이노병 아세요? 차가운 게 딱 닿으면 바로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자가 면역이거든요. 이런 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리칸을 가장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이 뭐다?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드시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 내가 딱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비운다, 채운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건강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비워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비웁니다. 근데 안전하게 비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양을 채워야 되죠. 택배 기사한테 이제 이따만한 제품을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올바른 영양을 채우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동시 더블 액션을 하는 게 클린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내 세포가 소화도 잘 하고요. 흡수도 잘 하고요. 순환도 잘 시켜주고요. 에너지도 잘 만들고요. 내 적군으로부터 내 세포를 보호하고 방어도 잘 하고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니까 재생도 잘 되고 내가 데미지를 입어도 회복력도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만나폴이라는 이 두 가지의 글리코 영양소와 함께 다 같이 돕는 자들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은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 자연치유력에 불리는 면역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글리코 클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글리코 클린은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세포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리코 영양소만 먹으면 되나요? 제가 글리코나 만나폴 특강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한 달에 기십만을 먹든 기백만을 먹든 엠브로토스하고 만나폴만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다 같이 돕는 자들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오소린, 플래니시 이런 것들과 함께 다 같이 돕는 자들과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클린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단백질 면역 식사, 그 다음에 이렇게 당사슬에 만들어주는
면역수라고 불리는 것들, 그다음에 이 면역수로 보통 캡슐을 삼키게 돼요. 이것들이 하는 영양소의 역할은 항산화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전구체를 넣어주고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소장, 대장에 주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점막을 살리고 지방 대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루쉐이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드시는 게 세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올바른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다. 우리가 세포가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주소택을 보내서 끝까지 미세한 혈관의 끝까지 말초까지 이 영양소를 보내는 것도 당사슬의 역할이고, 에너지를 만들고 잘하는 모든 기능들을 누가 한다? 당사슬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 뉴전트 박사님 있으시죠? 여기 영국의 왕실의 협회 회원인 스테판 보이스 박사님도 있고, 연세대 정우식 박사님도 계시고, 많이 마로타 교수님, 산체스 교수님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의 의장님이자 회장님인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작년에 전 세계 의사 중에, 닥터 중에 100인의 영향력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운 100인의 의사 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셨어요. 이런 분이 메나테크를 응원하고 메나테크의 R&D에 적극 지원하고 우리 아시아 메나페스트도 오셨고 월요일 날 글리칸에 대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보시면 그래서 메나테크는 지금 14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 기밀로 한 번 더 보호돼서 현재 95개의 특허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를 추출해서 분자 안정화시켜서 우리 일반화시킬 수 있는, 표준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은 오직 메나테크에서만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세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어떤 회사도 이거를 카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코카콜라처럼요. 그래서 가장 100세 시대를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주자가 글리코클린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도 건강해지지만 메나테크의 제품을 자동 주문을 해서 드시면 이 전 세계에 6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라운 건 음식을 먹어도 사망한대요. 왜냐하면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특히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요. 근데 우리가 내 몸도 살리고 내 세포의 온전한 건강도 이루는데 이 6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아이도 살릴 수 있는 정말 가치로운 투자가 글리코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제 마음을 이 한 장에 다 담았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는 절대 합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함께 클린의 형태로 넣어주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아야아야 할 때 말고, 저처럼 절벽에 떨어졌을 때 구조되지 말고,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암이나 다른 큰 중병에 걸리기 전에 글리코 영양소인 글리칸을 충분히 꾸준히 드시고 당사슬을 잘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래서 내 세포가 비록 약해져서 빨리빨리 내가 기대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드시면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